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또 좀 재수가 없는 그런 흐름이 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또 멘탈이 좀 온전치가 않은데, 우선 어제 이 주간 이건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이 전체표만 발송을 조합표는 왜 전체표만 발송을 하게 됐냐면은 하도 조합운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정말 그냥 뭐 깔끔하게 부러지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재수없는 케이스가 계속 나와가지고 한 폴락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전체표 이렇게 점수만 매길 테니까 어제 3점짜리 경기가 딱 3개 있었거든요. 현케 마해는 뭐 어제 국민픽 이었고, 그리고 전 DB 프렌 역배승까지 해줬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KT 승마헨인데 이거 삼성생명도 마지막에 제가 이거 작성한 기준으로는 어 이거 동그라미 칠해갖고 그런데 마헨을 못했습니다. 0점으로. 근데 제가 어제 이 3점짜리 경기들이 이 KT 승 너 무조건 3배로 가니까 마헨으로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 전날에 주간 적중하지 못했을 때 그때 조합표를 원본입니다. 이때 이 현대건설 샘 마헨슨 이거 적중을 했었죠. 모비스 일반승만 딱 하고 마인을 못 해줬어요. 오늘 KT 경기랑 어제 KT 경기랑 모비스랑 기준점 4.5로 똑같았단 말이죠. 제가 이거 4.5 마인 갔다가 적중 못 해가지고 되게 천추의 한이었는데 바보도 아니고 바로 다음날에 똑같은 4.5 마인으로 갔을까요? 무조건 일반승으로 갔죠. 어떻게 해서든 마인은 건드리지도 않았겠죠. 그쵸? 이거는 제 장담합니다. 그러고 이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승만 해줘가지고 이거 마인 못 해줘가지고 적중 못한 거죠. 그리고 메인 조합 보시면은 모비스 일반승 해줬고 현대건설 일반승 해줬고 야구 언더가 오늘 1등이었는데 어제 주간에 이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 픽스터 분들 막폴더 이거 대한민국 언더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고서 너무 화가 났는데 그분들도 끝까지 게시글을 안 올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거는 진짜 너무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게시글을 올리고 싶었는데 다른 분들도 안 올리길래 저도 안 올렸거든요. 이거 홈런 누가 봐도 아니었잖아요. 마지막 그 솔로포 결국에는 9점 나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홈런이 아니었으면 언더 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나승엽이었나? 걔가 때렸던 공이 위에 펜스 상단 맞고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라 펜스 맞고 요 그라운드로 떨어지는 공이었는데 이거를 비디오 판독 느린 화면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 해설자분들도 아 이건 홈런이 아니 좀 아쉽네요 이런 말을까지 했을 정도로 누가 봐도 홈런이 아닌 게 홈런 처리가 돼갖고 이거 한플락 당했죠. 재수 없었죠. 그러고 나서 NBA 조합표 원본입니다. 자, 오늘의 단풀더 오클라호마 마이는 이게 적중을 당연히 했었죠. 세크라멘토 언더가 자, 결국엔 메인 조합 세 조합 다 한폴락 시켰습니다. 제가 이날에는 점수를 다 오픈한 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점짜리 경기들 대부분 다 이 6개가 다 3점짜리 결국엔 승률 반반 뛰기 50%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50%면은 솔직히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못한 수준도 아니에요. 50%면은. 근데 세 조합을 갔는데 반반 맞았는데 한 조합도 못 건진다? 정말 재수없는 거죠. 솔직하게. 자, 오클라호마 마엔 하필이면 조합을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크라멘토가 올 시즌 3점 성공률 꼴찌였습니다. 분명히. 갑자기 얘네가 이날에 3점 50% 넘게 기록했어요. 이런 재수없는 케이스 만나고 또 이거 적중 못한 거죠. 이거 레이커스 오바는 그냥 똥줄 1g 없는 푸난 오바였죠. 클블 마이너 1.5 프렌 됐습니다. 딱 8점 차로 이겨가지고. 야, 또 클블 마인 또 1.5 억가당했죠. 그리고 샌안토니오 마인도 완전 푸난이 가는 경기였는데 뭐 막판에 워싱턴이 꼬장 부려 푸근까지는 아니었지만
클리퍼스가 클러치 구간에 6점 차까지 따라붙었으면은 감시 멤버 뭐 본즈 아일랜드랑 이런 애들 빼고 주전들 넣을 법한데 그 터런 루감도 끝까지 안 넣더라고요. 걔네들이 막판에 휴스턴은 거의 반 이상 주전이었으니까 턴오버 2번 연속 나와가지고 6점 차가 그러니까 공격권 우리였고 득점 해줬으면은 4.5 프레임 모르는 거였는데 끝까지 가비지 멤버들 뛰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프렌을 못 해줘. 야 정말 재수 온팡질이 없어가지고 자 어찌됐건 하수연은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자 11월 16일 NBA 컵 대회 2일차입니다. 모든 경기가 컵 대회 매치고 자 1일차 이 8경기가 진행됐었죠. 5오버 3원도 떨어졌습니다. 5경기가 동부 컨퍼런스 경기, 동부 팀들 간의 경기였는데 동부 팀들 간에는 2오버 3원도 떨어진 거고 나머지 서부 팀들 간의 맞대결은 다 5로 받았어요. 3경기. 그래서 제가 이 컵 경기 날에 이 페이스 수치를 미리 캡처를 해놓고 비교를 하려고 저장을 해놨었거든요. 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 컵 대회를 치렀던 팀들이 정규 시즌보다도 약간이나마 대략 한 70% 이상의 팀이 템포가 좀 더 빨라지면 좀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컵 대회 규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컵 대회 그 순위를 결정하는 1순위는 당연히 승자승입니다. 1순위는 승자승. 그리고 2순위는 득실 마진이에요. 몇 점 차로 이겼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 20점 차도 안다고 감시 멤버 돌릴 가능성이 많이 정규 시즌 경기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단 2점 차로라도 더 대승을 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이 순위 결정에서는. 그래서 2순위가 득실 마진이고 3순위가 바로 다득점이에요. 다득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득점을 하는 팀이 순위 결정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98대 96으로 승리를 하는 것보다 130대 128로 이긴 똑같은 2점 차여도 더 대량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거둔 거를 더 우선순위로 순위 결정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컵 경기 일정은 이렇게입니다. 컵 경기 일정. 자, 오늘 있는 매치업들 다 제가 확인해서 다 컵 경기인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죠?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전체 표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전체 표 분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애나랑 마이애미 경기. 양팀 상대 전적이 우선 4번 연속 오바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인디애나 올 시즌 홈에서 4경기를 치렀는데 올 오바 찍었고 인디애나는 올 시즌 홈에서 평균 득점 124.8입니다. 거의 125고 그리고 평균 실점 120.5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하면은 인디애나가 지금 홈에서 올 시즌 4번 경기에서 평균적으로 몇 점이 나오는 경기를 했는지가 대략 나오는데 대략 240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수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인디애나는 홈에서 분명히 여전히 오바성이 아주 진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마이애미는 올 시즌 원정에서 오바성이 짙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홈에서는 이 평균 득점하고 평균 실점을 더한 토탈 스코어가 평균 215.3에 불과하지만 원정에서는 225.5로 무려 10점가량이 올라가는 이 원정에서의 마이애미였습니다. 우선 마이애미는 지미 버틀러가 여전히 결장을 하죠. 우선 인디애나의 결장자들을 좀 더 딥하게 살펴보자면은 nem바드는 인디애나의 평균 20분 이상 뛰는 선수들 중에서 디펜레이팅이 1위 선수입니다. 선수 개인 디펜레이팅. 그러니까 인디애나의 그 핵심 선수, 코트를 많이 박는 선수들 중에서는 수비가 가장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는 말이죠. 니스미스는 20분 이상 뛰는 선수 중에 오펜레이팅 1위. TS 순위는 2등입니다. 그러니까 즉 가장 효율적인 공격을 해주는 선수라는 겁니다. 이 니스미스는 야투 시도가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니지만 우선 데이터 쪽은 명확하게 오바를 가리키는 경기입니다. 양팀 상대 전적 인디애나의 올 시즌 홈에서의 올 오바 찍고 있는 이 오바 성향 그리고 오늘은 컵 대회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득실 마진
다득점. 그러니까 이 마이애미도 디트로이트 전에 경기 치렀던 거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거의 4쿼터 막 3분 남고 막 이런 상황에서 디트로이트가 막 14점 차, 12점 차 이렇게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정규 시즌 같았으면은 3점 몇 번 던져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은 감시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끝까지 마이애미가 진짜 엄청난 주전들 끝까지 다 뛰면서 결국엔 연장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컵 경기라서 그런 장면이 나왔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 경기는 메인으로 오바 보는 게 제일 낫다라고 봅니다. 메인으로 오바, 서브는 인디애나 승. 왜냐면은 우선 데이터도 오바를 가리키는 경기고 제 생각도 오바로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우선 컵 대회는 저는 언더는 안 가야지란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진짜 언더 나올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패스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오바 날 것 같은 경우는 오바. 여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더가 하나도 없죠? 다 오바 보죠? 그러니까 모든 경기를 오바 보는 게 아니라 오바 날 것 같은 경기만 오바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찌됐건 진짜 220대인데 양팀 상대 전적 그리고 인디애나의 홈에서의 압도적인 오바 본능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인디애나 승부겠습니다. 애틀란타랑 워싱턴 경기는 애틀란타는 우선 이 트레이 영, 디안드레 헌터 이 두 명의 핵심 선수들이 이번 경기에서 복귀를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인저리 리포트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고요. 워싱턴은 추가 부상 없이 직전 경기랑 라인업이 동일합니다. 워싱턴은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평균 득점 108.2밖에 안 되고 득실 맞이 마이너스 14.6입니다. 이를 더하면은 평균 실점 120이 훨씬 넘어가지만 평균 득점 110도 안 되는 최종적인 제일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원정에서의 워싱턴이죠. 그러니까 대패 빈도가 압도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애틀란타랑 워싱턴은 이미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리턴 매치로 양 팀이 맞붙어서 두 번 모두 워싱턴이 둘 다 역배승을 해버렸었던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이 두 번의 맞대결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전에는 트레이 영이 야투 10%대를 기록하면서 없는 이만 못한 활약을 했었고 이러고도 2점 차로 패배했기 때문에 패배의 원흉은 오로지 트레이 영의 부진 이라고만 딱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그리고 첫 번째 경기에서도 워싱턴이 3점 성률 47.7%로 근 48% 엄청나게 좋은 성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하루 쉬고 애틀 홈으로 옮겨서 펼쳐진 두 번째 경기는 워싱턴이 팀야투 52.8%, 3점 42.1%를 기록하면서 야투가 엄청나게 잘 터진 날이었단 말이죠. 트레이 영이 1차전보단 훨씬 나은 활약을 보였지만 야투를 좋게 기록한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날 제일런 존슨이 17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6개를 혼자 따내면서 골밑을 완전히 장악한 날이었지만 순전히 이거 야투 차이로 워싱턴이 대승을 해낸 그런 경기였거든요. 살펴봤듯이 워싱턴이 올 시즌 애틀을 상대했던 두 번의 맞대결 모두 3점 성공률 40%를 넘겼고 모두 야투율이 좋았습니다. 즉 애틀란타 수비 상대로 유일하게 고전을 안 했던 거예요. 워싱턴은. 그럼 데이터가 우선 남겨져 있고 결국에는 이 복귀하는 트레이 영하고 디안드레 헌터가 좀 갖춰진 애틀란타가 그리고 직전 게 보스턴 완전히 아주 심한 역배승을 만들어낸 애틀란타가 분위기를 타면서 어느 정도 좀 좋은 경기를 보여줄지가 좀 관건인 경기겠죠. 저는 우선은 애틀란타가 8.5라는 기준점을 받았어요. 워싱턴 상대로. 근데 워싱턴이 결국에는 얘네가 지금 원정에서 득실 맞은 마이너스 14점 얼마 찍고 있는 것처럼 이런 대패를 당하려면은 워싱턴이 야투를 꼬라박는 경기가 나와야 됩니다. 야투를 꼬라박는. 왜냐 워싱턴은 기본적으로 수비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대량 득점은 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얘네가 이 야투를 막 3점 넘는 20%대 팀 야투 막 40%대 중반 미만 뭐 이런 거를 기록해야 되는데 워싱턴이 지금 애틀 상대로 두 번이나 맞붙어가지고 두 번 모두 야투가 상당히 엄청나게 좋았다라는 점. 이거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애틀란타는 올 시즌 뭐 3점 수비가 리그 꼴찌 수준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애틀란타가 수비 지표라도 좋은 팀이면은 이날은 그냥 워싱턴이 뽀록으로 손끝이 되게 뜨거운 날이라서 쏘는 족족 들어가는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죠. 애틀란타는 전통적으로 수비가 매우 취약한 팀이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이 또다시 야투를 준수하게 준수 이상, 평균 이상으로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틀란타 역시도 워싱턴이라는 제일 최약체 팀한테 3번 모두 진다? 그것도 이번에는 컵 경기인데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딸려진 경기인데 애틀란타 역시도 이번 경기만큼은 앞전 2경기보다 더 좋은 야투율과 더불어서 더 많은 득점을 생산해낼 가능성이 높다. 메이드로 오바, 서브는 워싱턴 프렌입니다. 워싱턴 프렌은 좀 가볍게 볼게요. 소액 쪽으로.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애틀란타가 1차전에 에이스 트레영이 야투 10%대를 기록하면서 터무니없이 에이스라는 애가 아무것도 못한 수준의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이 경기는 240점 나왔습니다. 트레영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해준 수준이었음에도 그리고 저는 오바 메인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봤습니다. 기준점이 좀 높은 편이지만 클브라고 시카고 경기는 양팀 모두 아주 주요 깊게 신경 써야 할 결장 이슈는 없습니다. 그나마 샘 메릴 정도인데 클블 뎁스가 워낙 두텁기 때문에 샘 메릴을 결정하더라도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우선 클블이 2연속 1.5 플랜을 당했는데 저는 심리적인 문제로라도 마이는 쉽게 가기 좀 머뭇거려지고요. 우선 시카고 데이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 7오바 원더, 원정에서 5오바 2언더, 원정에서 올 시즌 5오바 성향이 짙어지는 게 시카고고 클블은 올 시즌 8오바 5언더, 홈에서 4오바 2언더. 그러니까 클블도 뭐 아직까지는 격차가 크진 않지만 홈에서 조금 더 오바성이 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양 팀도 맞대결이 있었었죠.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시카고 홈이었어요. 클블이 원정이었고 총 232점이 나온 경기였는데 양 팀 모두 3점이 터진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날 클블은 전체적으로 슛감이 좋은 날은 절대 아니었어요. 도노반 미첼이 36득점 원맨 캐릭의 활약급으로 승리 및 오바가 찍힌 경기였습니다. 근데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봐야 될 경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좀 심도 있게 들으셔야 돼요. 올 시즌 팀 야투율 1위 팀이 클블이죠. 올 시즌 올 시즌 자체 평균 팀 야투 성공률은 51.8%입니다. 클블. NBA 30개 팀 중에서 유일하게 50대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 바로 클블이에요. 그 정도로 팀 야투는 제일 좋은 팀이고 그리고 3점 성공률 역시도 리그 평균 1위로 41.2%입니다. 근데 클블이 시카고전에 기록한 팀 야투율은 44.3%고 3점은 33.3%였어요. 팀 야투는 7.5%나 시즌 평균보다 하락하는 경기였고 3점 성공률도 7.9%나 하락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클블은 시카고 상대로 119점을 때려 넣었어요. 이 경기는 계속 지금 해외 언어바 기준 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바적으로 계속 몰려가지고 234점, 4.5까지 언어바 기준 10점 이상 오르고 배트맨 등록되는 경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이거 오바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본 게 클블의 야투가 직전 시카고 불과 며칠 전 맞대결에서 야투가 월등히 저조한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9점을 넣었다라는 거는 시카고랑 당연히 지금 시카고가 지금 어떤 팀을 상대로 템포가 빠른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템포는 물론 빨랐고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솔직히 도노반 미첼 말고 나머지 선수 대거 슛감이 부진한 날이었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가 지금 원정 2연전 뛰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다라는 점. 그럼 클리블랜드의 전체적인 선수들이 야투 회복세를 보일까? 직전 이 시카고의 맞대결보다는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보는 경기거든요. 여기 써져 있다시피 잭라빈이 복귀 후 3경기 다 미친 야투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었죠.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자 복귀하고 나서 야투율 50%, 60%, 70% 이렇게 3경기 찍었습니다. 잭라빈이 거의 지금 복귀하고 딱 3경기 됐는데 3경기 동안 그냥 미친 수준으로 야투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갖고 시카고가 직전 경기 뉴욕전에도 해고발 만들면서 역배승 만든 거고 이런 상황인데 메인으로 오바 볼게요. 메인으로 오바 보고 서브는 클블 많이 했는데 자 남자가 뭐 3, 4번이란 말이 있지만 토토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두 번 때려 맞았다? 클리브랜드 마이너는 전 소액적으로 봅니다. 자, 뉴욕하고 브루클린 경기는 여기 써져 있다시피 뉴욕 더비잖아요. 이것도 까고 보면 재밌는 경기인데 카렌 서니 타운스가 GTD 떠 있습니다. 카렌 서니 타운스 있고 없고가 완전히 분석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당연히 결정하면 브루클린 프렘 봐야죠. 왜냐하면 뉴욕 완전 빅맨 아예 전멸되는 건데. 그래서 이 경기는 GTD 없고 확인해야 되는 경기고, 샌안토니오랑 레이커스 경기는 우선 이 경기는 제가 오바를 적어놨지만 여기 적혀있다시피 해외당이 언더 쪽으로 기형적으로 빠져서 불안함 이렇게 적어놨죠. 이 경기는 해외 머니라인, 그 해외 머니라인 보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남아있냐면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스멀스멀 움직이다가 밑으로 쭉 하락했다, 번지 점프 뛰는 것 마냥. 그러니까 이게 언더 쪽으로 좀 기형적으로 가급수적으로 빠지는 경기라서 오바를 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기는 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진짜 뭐 해외에 뭐 현지에서 분석하고 이런 사람들은 심판까지도 분석을 해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오늘 레프리가 누구기 때문에 얘는 뭐 얘가 오늘 주심을 볼 때 몇 오바 몇 언더다. 그래가지고 얘는 특히 레이커스 경기할 때 엄청나게 언더 확률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하거든요. 외국은 워낙 그쪽이 합법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언더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빠진다라는 거는 저는 오바를 좋게 볼 수는 없는 경기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레이커스가 올 시즌 6오바 5언더, 샌안토니오가 6오바 6언더. 양팀 모두 뭐 언더나 오바 뭐 뚜렷한 상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부상 이슈는 하치무라가 GTD 상태고 샌안토니오는 라인업 그대로입니다. 우선 레이커스의 홈원정 경기 차이가 엄청나게 극명하다는 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레이커스는 올 시즌 홈에서 6전 6승이고 원정에서 1승 4패. 성적만 보더라도 차이가 적당한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득실 마진 자체도 19나 차이가 납니다. 19. 엄청난 차이죠. 원정에서 팀 야투율이 5.3%가 하락을 하고 3점 성공률은 6.4%가 하락을 해요. 즉 모든 게 안 좋아지는 수준입니다. 근데 샌안토니오는 지금 홈에서 충분히 좋은 경기력, 직전 홈 경기에서 웬바냐가 50득점이라는 역사를 또 썼기 때문에 이거 홈 연전 치르고 있는 샌안토니오 반대 원정? 지금 상대가 오클라호마나 덴버여도 쉽사리 건드리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는 솔직하게 분석적인 뭐 데이터 이런 건 무시하고 가는 경기입니다. 데이터 뭐 지금 전적 뭐 야투율 이런 거 무시하고 이 경기만큼은 제 느낌이랑 제 생각대로만 가겠습니다. 최근에 솔직히 데이터 무시하고 제 생각대로 접근은 좋았던 경우는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그저께 이 세크 언더도 데이터 안 보고 제 생각대로만 간 거였거든요. 전 시즌 이 NBA 컵의 초대 챔피언이 레이커스였죠. 올 시즌 첫 컵 경기입니다. 레이커스랑 같은 조를 살펴볼까요? 샌안토니오도 같은 조고 당연히. 그리고 피닉스, 오클라호마. 그러니까 레이커스, 샌안토니오, 피닉스, 오클라호마 이렇게 네 팀이 한 조입니다. 이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레이커스가 초대 챔피언입니다. 컵 대회에서 분명히 전 시즌에 남다른 정규 시즌과 다른 에너지 레벨과 좀 허슬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던 레이커스였어요. 근데 이 편성된 조가 좀 쉽지가 않은 조죠. 오클라호마나 피닉스는 뭐 지금 피닉스는 듀란트가 결장 중이라고 하지만 많이 부담스럽죠. 분명히 레이커스보다 전 시즌에 순위권도 높았던 팀들이고, 레이커스 입장에서 샌안토니오 원정은 좀 빡세 보이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이건 조편성으로 봤을 때 레이커스 입장에선 샌안전에 지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남은 두 팀이 너무 빡세기 때문에 샌안전이 이기고 넘어가야 될 스케줄이에요. 컵 경기다 보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샌안토니오 지금 포포비치 감독이라는 샌안토니오의 기둥이 없죠. 르무국이 발동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심판 콜. 전 시즌 컵 경기에서 뭐 워낙에 국내에서 르브론 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오지만 전 시즌 컵 경기 꾸준히 보신 분들은 르무국 레이커스 우승 과정에서 르무국 콜 발동 안 했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저는 좀 그런 장면을 몇 번 봤거든요. 느꼈고, 저는 이 첫 경기에서 솔직히 세난 홈이라지만
심판 콜도 좀 레이커스한테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레이커스 승메인으로 서브는 전혀 오바 적어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오바를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휴스턴하고 클리퍼스 경기는 제가 이 경기가 참 제가 클리퍼스 프렌을 그저께 좋게 봤다가 8점 차로 치면서 4.5 프렌이 적중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날의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야투 흐름만 봤거든요. 양팀 박스 스코어 틀어놓고 근데 야투 흐름 클리퍼스가 월등히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클리퍼스 프렌을 봤던 건데 지금 근데 제가 이날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휴스턴 홈에서는 그 올랜도랑 거의 완전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휴스턴이거든요. 반대팀 얘네 홈일 때는 반대팀 프렌이건 뭐건 간에 노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경기 에너지 레벨 차이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스턴이 홈에서는 에너지 레벨도 너무 뛰어나고 경기력도 좋고 당연히 공격 리바운드 1등 팀답게 리바운드도 너무 좋고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직전이 클리퍼스전에서도 리바운드 차이가 극명했습니다. 골밑을 휴스턴이 거의 점령한 수준이었어요. 클리퍼스가 직전 이 휴스턴전에 이 리턴 매치죠, 이 경기가. 그러니까 그저께 치렀던 양팀 대결에서 팀 야투 39.6%, 40%도 못 기록했고 3점 성률은 36.8%, 거의 리그 평균 수준이었거든요. 절대로 못 넣은 수치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2점 슛 야투율이 꼬라 박아가지고 팀 야투가 40%도 못 찍은 겁니다. 클리퍼스가. 근데 이게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터런 루 감독이 바보가 아닌 이상 터런 루 감독도 진짜 좋은 감독이긴 하거든요. 연봉도 되게 크게 받는 감독이고 근데 이 감독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저께 바로 휴스턴 이 홈에서 똑같이 치는 경기에서 인사이드 완전 모든 지표가 다 따였습니다. 리바운드 개발렸죠. 2점 슛 꼬라박았죠. 3점은 리그 평균 정도 기록을 했으니까 꼬라박은 건 절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 나오는 지표들이 모든 게 휴스턴이 웃었어요. 즉 클리퍼스가 휴스턴 상대로 인사이드로는 상대가 안 된다. 라는 게 증명된 경기였습니다. 근데 이거 똑같이 또 인사이드 농구를 할까요? 터런 루 감독이? 저 같으면은 이거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저는 휴스턴 상대로 양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클리퍼스의 지금 3점 흐름은 너무 좋아요. 지금 6경기인가 7경기 연속 3점 성공률은 리그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게 클리퍼스입니다. 얘네가 3점을 많이 던지는 경기를 하면은 저는 역배승도 가능한 경기라고 봐서 이건 패스를 선택했고 오바적으로 그렇게 뒤져 214.5면은 전 클리퍼스가 직전 경기랑 똑같은 인사이드 농구를 안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상을 하면서 가는 오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 클리퍼스가 평소보다 그 이상으로 3점을 많이 시도하는 경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가는 경기입니다. 뉴올리언즈랑 덴버 경기는 뉴올리언즈 결장자 그대로고 덴버 에런 고든 결장하고 요키치가 지금 GTD 떠 있어요. 근데 요키치 GTD가 제일 중요한 경기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일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요키치는 지금 부상이 없어요. 부상을 당했다는 보고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GTD 걸려져 있는 이유 자체가 개인적인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상은 안 당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놓고. 개인적인 사유로 결장할 수 있다라는 게 전부입니다. 해외 소식으로는. 근데 이 경기가 그냥 정규 시즌 중에 한 경기면은 솔직히 결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는데 컵 경기예요. 컵 경기. 그러고 그냥 이기면 되는 게 아니라 따져봤듯이 대량 득점을 하면 더 좋고 더 대승을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게 컵 경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지간하면은 휴전하는 쪽으로 한 70% 볼게요. 요키치가.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요키치가 이게 만약 컵 경기 아니었으면은 5대5로 봤을 건데 컵 경기다 보니까 요키치가 그래도 개인적인 사유보다는 워크의식이 막 쓰레기인 선수가 아니잖아요. 요키치가. 충분히 프로의식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컵 경기에선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뭐 다친 것도 아니고 개인 사유로. 그래서 저는 요키치 나온다고 보고 분석한 거고 덴버 마엔 그냥
지금 덴버가 흐름이 되게 좋아요. 지금 8번 연속 오바 치고 있죠. 덴버가 오바 장줄 뛰고 있는데 얘네가 물론 실점도 분명히 많습니다. 실점도 많지만 얘네가 오바 장줄을 찍고 있는 이유는 지금 리그에서 3점 성공률 2등 팀으로 우뚝 섰습니다. 1등이 아니라 2등. 1등은 당연히 클리블랜드고 2등 팀으로 덴버는 올 시즌 첫 3경기까지는 밑바닥에 있었던 팀이었어요. 전 시즌에도 3점 좋았던 팀도 아니었고 근데 지금 3점 성공률 2등 팀이 덴버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야투 흐름도 너무 좋고 지금 흐름 그리고 3일 쉬고 뛰는 경기라서 체력도 만빵이고 이거는 솔직하게 뭐 뉴올리언 덴버 이건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뉴올리언즈가 득점해줄 선수도 마땅히 없어요. 기준점도 지금 요키 GTD 걸려 있어가지고 8.5 받아 있는 건데 저는 덴버 마인 무조건 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오바 쪽은 줄탄단 마인드인데 여기 적혀 있다시피 뉴올리언즈가 어느 정도 같이 해줘야 오바가 나는 거예요. 농구는 그죠? 근데 뉴올리언즈가 못 따라와서 이거 언더날 가능성도 아주 매우 높은 그런 경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브는 오바. 오클라호마랑 피닉스 경기는 오클라호마는 직전 경기에서 카루소가 결장했었고 여전히 결장합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랑 라인업 그대로 피닉스는 듀란트랑 브래들리 빌이 이번 경기 역시도 결장을 확정합니다. 다시금 이 피닉스의 부커와 아이들이 된 피닉스입니다. 이건 오클라호마 가야죠. 부커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근데 피닉스가 이 부커와 아이들 시절에 크리스 폴도 피닉스 오기 전에 디안드레 에이튼하고 크리스 폴, 부커 이 빅3가 갖춰지기 전에 그 전에 만년 하위권이었던 피닉스의 부커와 아이들 시절 NBA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피닉스의 전력이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브루클린 수준이었습니다. 딱 역배만 주구장창 받고 역배 한 번씩 터뜨려갖고 약간 도깨비 같은 팀. 그렇지만 절대 프로권 팀은 절대 아닌 그 정도의 수준이 부커와 아이들 피닉스였어요. 근데 듀란트랑 빌 없다?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프로권은 절대 안 되는 그냥 하위권 수준의 팀. 피닉스 직전 세크전에 아무리 백투백이 여파 있었다지만 팀이 또 37.1%, 3점 30.2% 기록했습니다. 조시 오코기가 주사위 6 나온 날이었고 야투 엄청나게 잘 터진 날 오코기가. 근데 나머지 선수들이 아무것도 못 해주면서 팀 야투 37% 기록한 겁니다. 특히 너키치는 전 시즌에도 오클라호마 상대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센터가 아니에요. 그나마 지금 피닉스가 오클라호마 상대로 만약 역배승을 만들어내는 그림은 너키치라는 유일한 빅맨, 오클라호마에는 없는 빅맨 매치업에서 너키치가 막 미친 활약, 막 30득점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거고, 막 리바운드 막 15개, 20개, AD 주사위 6 나온 그런 급 활약. 그런 거가 무조건 필요한데, 너키치가 지금 못해가지고 욕 오질나게 먹고 있어요, 지금. 현지에서. 세크라멘토전에 얘 때문에 졌다고. 너키치가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고.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전에 얘 개인 야투 20%대 기록했으면 센터가. 정말 못했고 그리고 전 시즌에도 너키치가 오클라호마 상대로 유독 약했었던 센터입니다. 평균 득점이 센터가 7.3점, 야투율이 38.5%였어요. 센터가 야투율이 38%다?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이죠. 데빈 부커 역시도 전 시즌 오클라호마 상대로 강했던 선수가 아닙니다. 평균 득점이 14점밖에 안 됐어요. 1등이 듀란트였고 2등이 브래들리 빌이었습니다. 오늘 그 1등, 2등이 다 없고 부커는 팀 내 득점 3위였고 14점밖에 안 됐단 말이죠. 양팀 상대전 정말 알 수 있듯이 듀란트랑 브래들리 빌이 빅3가 원전했을 때에도 오클라호마한테 대놓고 약했었던 게 피닉스입니다. 전 시즌 3번 맞붙어갖고 오클라호마랑 피닉스 3번 맞붙어갖고 오클라호마 다 이겼는데 12점 차승, 8점 차승, 25점 차승 접전 승부가 없었죠. 모두 오클라호마가 손쉽게 이긴 경기들이었습니다. 오클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볼게요. 오바 쪽. 이거 서브는 굳이 제가 하나 다 설명하니까 이거 써져 있는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그 영상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시점 확대하는 거 했는데 스마트폰 그거 하면 확대돼요.
골스랑 멤피스 경기는 우선 멤피스가 데스먼드 베인하고 클라크하고 빈스 윌리엄스가 GTD로 바뀌면서 복귀 가능성이 충분히 열렸습니다. 모란트는 여전히 결장을 하고요. 골스는 멜트니가 결장을 확정하고 카일 앤더슨이 GTD. 양팀 총 이제 좀 어느 정도 입지 있는 애들 4명이 GTD 떠 있는 건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4명이 다 결장을 하든 다 출전을 하든 상관없는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오늘 평소보다 아주 심도 있게 저는 굉장히 집중 있게 여러 가지 따져가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치를 한 건데 멤피스가 지금 제일 빠른 농구라고 인디애나, 애틀란타, 시카고, 워싱턴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빠른 팀들 다 비키고 멤피스가 지금 압도적으로 1위 제일 빠른 농구를 하고 있는 게 멤피스예요. 그러니까 멤피스가 지금 최근 3경기 페이스 수치 리그 1위 그냥 1위가 아니라 압도적 1위입니다. 107을 기록했거든요. 최근 3경기에서 페이스 수치. 자, 리그, 지금 이 최근 3경기 페이스 수치 리그 3위가 시카고인데 104예요. 시카고가 104. 근데 멤피스 107로 압도적 1위입니다. 이 페이스 수치는 수치 1도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이 3 차이로 압도적 1등하고 있다? 굉장히 빠르다. 라고 여길만 하고, 그리고 지금 멤피스는 라인업 상으로도 막 인사이드 농구만 고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거는. 그러면서 최근 3경기 평균 득점 리그 1위 바로 멤피스입니다. 제일 득점을 많이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최근 3경기는 이번 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은 득점을 해낸 팀이 바로 멤피스라는 거예요. 골스도 이번 주 평균 득점 6위. 양팀 최근 3경기 평균 득점이 멤피스가 128.3, 골스가 121.3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양 팀의 공격 흐름이 지금 야투율과 더불어서 뭐 템포라든지 이런 거 종합하는 공격 수치가 얼마나 좋은지 쉽게 이해가 가능하죠. 멤피스가 비록 직전 레이커스전에 졌지만 갑자기 템포를 뚝 떨어뜨리고 공격 전술을 변경할 이유는 저는 아예 없다라고 보거든요. 오바 쪽으로만 접근하는 이 경기는. 이건 오바 접근하겠습니다. 이거는 세크랑 미네소타 경기는 우선 개막전에서 세크 홈에서 맞대결이 있었고 이날 랜들이 야투가 대폭발을 하면서 랜들이 솔직히 엄청나게 잘해주면서 사실상 에드워즈랑 랜들 2명이서 세크 상대로 승리를 만들어낸 딱 2점 차 승리를 만들어낸 그런 상대 전적이 한 번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미네소타가 제가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데 야 얘네 원정 경기는 진짜 무조건 안 가야겠다. 얘네 사이드는 무조건 반대방 노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저번에 분석 영상에서 이 미네소타의 팀 구조 자체가 이제 타운스가 없어짐으로써 에드워즈가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30득점 이상은 무조건 책임져 줘야 하는 아주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에드워즈가 꼬라박으니까 팀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으로 됐어요. 직전 포틀전에 2연전 수입을 당했는데 직전 경기에서 에드워즈가 3점 9개 쏴서 하나도 못 넣었거든요. 야투 빵 프로 3점 빵 프로. 야, 그 정도로 에드워즈가 아무것도 못 해주니까 팀에서 그냥 팀이 같이 침몰하는 타이타닉 마냥 그냥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미네소타가. 그러니까 올 시즌 에드워즈가 유독 모든 선수 중에서 홈하고 원정 차이가 제일 심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에드워즈입니다. 홈에서 개인 야투율이 48.3%, 3점 48.6%. 홈에서 3점 성공률이 48.6, 그는 50% 가까이 되는 애가 원정 나가면은 개인 야투율이 44.4%, 3점 성공 34.9%. 대려 NBA 평균보다 미달이에요. 원정 나간 에드워즈의 3점 성공률은 13.7%가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그 정도로 에드워즈는 원정에서 정말 경기력이 나빠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솔직하게 제 드로자니가 결장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에요. 드로자니가 결장이 거의 확정인데 드로잔만 있었어도 전 세크승을 3점짜리로 봤을 겁니다. 근데 드로잔이 없는 게 좀 많이 세요. 왜냐?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 드로자니가 팀 내 최다득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직전 피닉스전에는 드로잔이 부상으로 나가리 되고 나서도 세크가 마진을 엄청나게 잘 벌어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미네소타 근데 저는 원정 미네소타다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 보세요. 좀 포트란트에 수입당하고 나서 처절한 모습 직전 경기 3점 10몇 프로 기록한 미네소타 세크라멘토 직전 경기 3점 50%대 기록하면서 대승 가비지 썰어버리면서 분위기 절정 올라온 상황. 이거는 분위기만 보더라도 이건 세크승 보는 게 맞죠. 거의 동배당급 받은 경기인데 그죠? 자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분석 이렇게고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은 꼭 좋은 결과 내서 좀 밝게 영상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